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베를린과 쾰른 사이를 지나던 중 식당 차의 급사가 독일어로 된 메뉴판을 들고 나타났네. 우리는 둘 다 독일어를 몰랐지. 바라소는 메뉴판을 읽고 또 읽었지만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가 기쁨에 찬 눈을 하더니 급사에게 메뉴판 위에 어떤 단어를 가리키며 손짓발짓으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요리를 두 접시에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 급사가 자리를 뜨자 난 그에게 뭘 주문했냐고 물었어. 닭고기 요리를 주문했다는 그의 말에 난 존경심을 담아 말했네. 난 자네가 독일어를 못하는 줄 알았네만. 물론 할 줄 모른다네. 하지만 언어학의 몇 가지 간단한 법칙이 날 도왔네. 오, 자네가 언어학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독일어 메뉴판에서 닭고기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건 내가 배우고 싶은 과학이구만. 매력적인 나의 동료는 자신의 성공에 고무되어 계속해서 단어 변화의 기본적인 규칙, 모음의 교환성, 자음의 변형성 등에 대해 알려주었어. 영어 단어 치킨이 독일어 단어 싱큰과 같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기에 오늘 아침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닭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언어학이라는 과학에 대해 열광적인 감정 같은 것을 느꼈다네. 그래서 막 그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물어보려던 차에 급사가 접시에 두 그릇을 가지고 나타났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나? 치킨, 암탉, 수탉? 전혀 그런 게 아니었네. 단지 말린 돼지고기 두 접시였어. 난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했네. 이런 어리석은 급사가 다 있나? 돼지와 닭도 구분 못하다니. 하지만 나를 가장 의아하게 만든 것은 내 친구의 이상한 행동이었네.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그는 순순히 접시를 받아들었다네. 그는 내게는 한마디 사과나 설명도 없이 두 접시의 내용물을 걸신들린 듯이 먹어치우고 급사에게 식대를 치렀지. 잠옷 엄숙하게 한숨을 쉬면서 깊은 명상에 빠진 올빼미 마냥 눈을 감았네. 나는 그가 내게 일상적인 농담을 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부드럽게 말했어. 이보게,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모음의 변화 규칙을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 허나 돼지에서 닭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겠네. 자네는 독일의 모든 말린 돼지고기를 먹을 완벽한 권리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자네의 언어학은 좀 있고. 순간 기차가 멈추었고 가라소는 잽싸게 뛰쳐나갔네. 내가 다시 질문하기 위해 머릿속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와서 통닭 한 마리가 담긴 종이 봉투를 내게 내밀었네. 미안하네. 이거 들고 푹 쉬게. 내 다시는 언어학 규칙을 가지고 닭고기를 주문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음세. 1896년 12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축하 사절단 수행원이었던 김 씨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길에 들른 상해에서 한성에 있는 자신의 사촌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다. 김 씨는 여행 중 사촌에게 세 통의 편지를 보냈으며 윤치호가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7년 3월호, 5월호 및 7월호에 더 코리안 어브로드라는 제목으로 기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에피소드는 마크 트웨인의 에세이 에이 트램프 어브로드 부록 더 아우풀 점원 랭귀지에 등장하는 일화에서 패러디한 것이다. 독일어 단어 싱큰을 영어의 치킨과 혼동하는 장면은 마크 트웨인이 독일어의 복잡성과 유사성에 대해 풍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글 제목은 마크 트웨인의 더 이노센츠 어브로드에서 따왔으며 당시 이런 여행기가 인기가 있었다. 정황상 김 씨는 사절단의 중국어 통역을 맡은 김등년이고 친구 아라소는 영어 통역을 맡은 윤치호로 추정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제 귀국 루트는 정반대였다. 김등년은 사절단 일행과 함께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귀국했고 윤치호는 혼자 따로 떨어져 독일, 프랑스, 이집트, 싱가포르, 상해를 경유하여 귀국했다. 아라소라는 흥미로운 캐릭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년 전 같은 잡지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6년 1월호에서다. 익명의 누군가가 아라소라는 필명으로 킨십 오브 더 잉글리시 앤 코리안 랭귀지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서 아라소는 어머니 인도 드라비다어와 닮은 점이 많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다음은 헐버트로 1896년 6월호에 기고한 더 코리안 알파벳에서
억문의 기원설이라는 4년 전의 묵은 논쟁거리를 다시 끄집어내며 아라소가 외유 중이라서 유감이라고 했다. 헐버트는 윤치호가 근대 언어학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주거나 이익습을 이해시키기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라소가 윤치호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윤치호는 1898년 5월 서재필이 추방되다시피 미국으로 떠나고 난 뒤부터 독립신문을 맡으면서 영문판인 더 인디펜던트의 몰라요라는 알라소에 대비되는 필명을 만들어 글을 기고했다. 다음과 같은 시기다. 코리언즈 아로열, 굿네이처드 앤드 도설. 후즈 폴트 이즈 이때 데이 헤브 드리븐, 예스, 드리븐 어로열, 도설 앤드 굿네이처드 피플 인투 어 디스컨텐티드, 터블런트 앤드 데스퍼런 네이션. 프루던스 리콰이어즈 미 투 앤서. 몰라요. 해석하면 조선인은 충성스럽고 선량하며 온순하다. 그 충성스럽고 온순하며 선량한 백성을 불만과 소요, 그리고 절망에 찬 국민으로 몰아넣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 누구에게 있는가? 신중히 답하자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몰라요. 이처럼 당대 조선에서 근대 물을 먹은 아라스와 시골 출신의 무식한 몰라요라는 한 쌍에 대비되는 캐릭터를 만들 줄 알고 그것도 영문 지면을 통해 세태를 풍자내지는 비판하고 문명 개화를 논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윤치호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듯 윤치호는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줄도 알았다. 다년간의 유학 생활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정근 대성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윤치호지만 당시만 해도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을 마친 뒤 상해 중서서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895년 1월 2차 김홍집 내각이 출범하자 귀국했다. 귀국 후 학부참의, 내각총리 대신 비서관, 외부여판, 학구여판 등의 관직을 역임하며 가보개혁에 동참했다. 1896년 4월에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러시아 특명정권대사 민영환의 수행원으로 파견되었다. 이후 개혁파 지도자로 활동하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